소윤이님 사연입니다. 마지막 소원. 안녕하세요, 소윤이입니다. 이번엔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딩 때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람처럼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사라지게 된 친구죠. 아련하지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가명으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10대에 정점을 찍고 있을 무렵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온 친구였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무슨 인연에서인지 한국, 그것도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오게 된 친구라 제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었죠. 자그마한 키에 에메랄드빛의 홍채, 그리고 금발의 긴 생머리가 하얀 피부와도 잘 어울려 빛 좋은 날 그 친구를 보게 되면 눈이 부실 정도로 예쁘기까지 했습니다. 신기한 건 외모는 전형적인 외국인인데 한국인 아버지 덕분에서인지 구성진 한국어 솜씨와 뼛속까지 한국인 핏줄로 도배된 사람처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았다는 것이었죠. 그만큼 저에겐 신선함으로 다가왔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름도 하늘이 한국스러웠죠. 성격도 명랄, 쾌활, 그리고 깨방정까지 저랑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느 특정 시기인 대학생 때 아주 잠깐 우울 모드로 지냈던 때 빼고는 거의 발랄 그 자체였거든요. 생각보다 허당인 구석이 많아 실수도 많았더랬죠. 그런 저와 성격이 비슷한 하늘이는 서로 한눈에 알아보고 급 절친이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온 첫날부터 말이죠. 하늘이를 알게 된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자마자 담임선생님은 예쁘게 생긴 하늘이를 교실에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들어오는 하늘이를 향해 교실은 한바탕 소란이었죠. 웅성웅성 소리와 박수 소리에 휘파람 소리까지. 격한 반응에 담임선생님은 호탕하게 웃으셨고 하늘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이리저리 시선 처리하느라 바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교실 분위기를 정리하셨죠. 자자 조용. 뭘 그리도 벅찬 환호를 해가면서 환영 코스프레를 하고 그래? 그렇게들 좋냐? 하여간 예쁜 건 알아가지고 다들 조용히 하자. 담임선생님은 하늘이에게 눈짓을 하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주 다정스럽고 여자여자한 목소리로 말이죠. 자, 소개해야지. 멋지게 소개해봐. 그러자 양손가락을 뱅뱅 돌리고만 있던 하늘이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좀 전에 수줍음은 어디 가고 느닷없이 우렁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 나는 정하늘이라고 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어.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나랑 같은 모습의 남아공 사람이야. 우리 가족들은 아빠 일 때문에 한국에 왔어. 그래서 몇 년간 한국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너무 또박또박 마치 준비된 원고를 읽듯 정말 유창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하늘이었습니다. 보조개가 들어가는 미소로 반 전체에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에 모두들 뜨거운 박수로 맛인사를 대신했죠. 첫 느낌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긍정 마인드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죠. 그러자 저도 눈웃음으로 하늘이의 모습에 화답하듯 인사해 주었고 때마침 담임선생님은 제 주변에 하늘이를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기분 좋게 시작하며 마무리도 즐겁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는 제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죠. 그 중엔 물론 예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지는 깨알 등장하겠네요. 아무튼 서로들 친해지며 지루할 뻔했던 고딩 시절에 작은 활력소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죠.
매일매일 웃음이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예지는 날뛰는 게 저 하나로도 모자라 세트가 되었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댔습니다. 그만큼 요란하게 지냈던 시절이었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발산은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랑 아빠랑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한 움직임이었죠. 그 당시에 엄마는 본인만 빼놓고 저희 둘만 나간다고 살짝 삐친 기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에 엄마의 투덜거림은 저와 아빠의 뒤통수 너머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나중을 위한 서프라이즈로 말이죠. 잽싸게 집에서 나와서는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께 하늘이라는 친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떠들어대고 있었죠. 아빠는 저의 쫑알거림에 껄껄 웃으시다가 갑자기 뭔가를 보시고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니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멈춘 걸음에 의아해하며 아빠의 시선이 있는 곳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면에 하늘이와 부모님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어딜 다녀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는 다가오는 그들을 보며 갑자기 누군가를 부르셨죠. 정승우 씨? 정승우 씨 아닌가요? 맞죠? 승우 씨! 저희 아빠는 하늘이의 아빠를 보시며 반가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때 응 하는 상태가 되어 걸음을 멈추고 있었죠. 그리곤 하늘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지만 하늘이는 멀뚱히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따라 웃지도 않은 채 서서는 무언가 제게 말하려는 듯한 표정만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늘이를 부르며 하늘이의 심드렁한 표정에 신경을 몰빵하고 있었죠. 작은 입모양으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라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늘이 아빠의 말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세요? 이런 우연히.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선생님? 두 분이서 길거리 회포를 한참이나 푸는 상태이셨습니다. 두 분의 뜨거운 만남에 우리 세 명은 들러리 같았습니다. 어찌나 아빠의 수다가 수위 조절이 안 되시던지요. 저는 아빠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그만 이야기하시고 빨리 보내드리라는 눈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 생일 선물은 까맣게 잊으신 건지 하늘이네 아빠와 좀 더 이야기해야겠다며 저더러 대신 엄마 선물을 사가지고 오라고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카드가 제 손에 들어왔으니 저는 악마 미소로 아빠께 받아들고는 하늘이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엄마께서 약간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눈빛이긴 하셨지만 저는 안심하시라고 하고선 하늘이와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집 근처의 카페에 가시게 되었죠. 그런데 걸어오는 내내 찜찜함이 계속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답답함도 함께 왔죠. 도저히 그 기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 하늘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야, 정하늘, 너 무슨 일이야? 왜 평상시랑 다르지? 대체 뭔데? 이상해 너. 우리 친한 친구인데 비밀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소갈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빨리 불어라. 뭔데? 조용했습니다. 저 혼자 또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길바닥에서요. 하늘이는 그저 가만히 서서는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저는 또 시끄럽게 떠들어댔죠. 참 뭐냐고. 야, 무슨 일인데? 너도 안 알려줌이냐? 무슨 유행어도 아니고. 너답지 않게 왜 그러는데. 울지만 말고 얘기 좀 해봐. 나 속 터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나 성질 급하다고 이 답답아. 제 목청에 조용히 울고만 있던 하늘이가 무겁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게요. 서윤이야, 우리 오래 보자. 아주 오래오래. 저는 하늘의 답답한 대답에 머리가 핑 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남아공으로 가야 하는 줄 알고 그 다음 물음을 이어갔습니다. 너 어디 가? 어디 가는데? 다시 남아공으로 가야 돼? 그건 몇 년 걸린다고 했잖아. 돌아가는데 뭘 걱정해. 다시 보면 되지. 아니, 못 보더라도 톡이나 전화 자주 하면 되잖아. 뭔 걱정이야, 너답지 않게. 내가 대학 들어가서 방학하면 놀러 갈게. 아빠들끼리도 아시는 것 같으니 우리 가족 모두 남아공으로 놀러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상한 말도 하지 말고 울지도 마. 알았지? 저의 속사포 발동기에 하늘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으로 말이죠. 저는 슬픈 눈엔 무지 약한데 하늘이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제 마음만 후벼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불안감도 밀려왔죠. 저는 촉이 발달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늘이의 마음을 달래며 백화점으로 가서는 아빠 카드로 엄마 생일 선물도 사고 하늘이랑 맛있는 식당에서 최고로 비싼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는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빠께 날아든 카드 문자 때문에 저는 아빠의 엄청난 협박에 잠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 달치 용돈을 까겠다는 엄포였죠. 그러게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왜 맡기셔가지고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저는 아빠의 부탁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쓴 것뿐인데 가혹하게슬이 용돈 아킬레스건을 공격하실 줄은 진심 몰랐습니다. 뭐 그런 횡포스러운 후폭풍이야 조금 지나면 잊혀질 텐데 제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아빠를 어떻게 아시느냐가 중요했죠. 저는 바로 아빠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빠, 하늘이 아빠 언제 보신 적 있으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 반가워하시더만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궁금합니다. 매우. 제 질문에 아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네 엄마랑 캐나다에 간 적이 있었잖냐? 휴가 내서. 그때 아주 우연히 봤지. 승우 씨네 가족도 여행 온 적이 있었거든. 그러던 와중에 그 승우 씨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어. 때마침 내가 지나가다가 응급처치를 해줘서 다행히 별탈 없이 지나갔고 그 계기로 여행 내내 같이 있게 됐었거든. 그리고 나서는 서로 연락을 주거니 받거니 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뚝 끊겼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보게 됐네. 그런데 그 애가 하늘이냐? 그땐 어렸는데 몰라보게 컸네. 그나저나 그 집에 일이 생긴 것 같더라. 하늘이라는 애 말이야.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말을 안 해. 한숨만 쉬고. 다만 얼마 안 남았다고 하길래 대충 느낌이 오더라. 너 언제 한번 우리 병원에 데리고 와보라고 했지. 종합검진 좀 받자고 말이야. 알겠다고는 하는데 올진 모르겠네. 아빠도 하늘이가 걱정스럽다. 저는 아빠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지, 무슨 병인 건지, 그리고 얼마나 생이 남은 건지 모든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믿기 싫었거나 사실일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늘이도 하늘이 아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숨길 게 따로 있지. 그렇다고 마냥 자랑질할 말들은 아닐 테지만 꼭꼭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혼란인 채로 있었는데 불현듯 하늘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오래 보자고 했던 그 말이요. 그건 하늘이의 살고자 하는 마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그 끝으로 모이자
저는 아빠에게 평생 제 용돈 까여도 좋으니 그 돈으로 하늘이 좀 살려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빠의 팔뚝에 매달려서 말이죠. 아빠는 능력자시니까 하늘이의 몸이 어디가 고장이 났든 살릴 수 있지 않냐고 하며 빨리 살려달라고 마구 졸라대었습니다. 아빠는 저의 막무가내 모습에 그만 양손을 모두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되는 대로 마음을 다해 최선책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시가 급했지만 하늘이한테 바로 연락을 한들 분명 피할 것 같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슬그머니 아빠한테로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마음은 하늘이에게 닿지 못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선잠에 들었는데 그 틈에 하늘이가 슬며시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굴엔 핏기 하나 없이 입술은 전부 불어터진 채로 머리엔 흰 붕대를 칭칭 감기까지 하고서 말이죠. 이상한 모습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힘겨운 모습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소윤이야, 나 소원이 있어. 나 하루만 학교에 가면 안 될까? 이게 뭘까요? 학교야 가면 되는 일인데 왜 저에게 허락을 구하듯 물어보는 것일까요? 선잠 속에 보인 하늘의 모습도 의아했지만 학교에 가면 안 되겠냐는 말의 의미가 저에게 불안감을 바짝 당겨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게 뭐 있겠나 싶어 꿈속이지만 하늘이의 당연한 물음에 저도 당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냥 다니면 되는 거지. 갑자기 생뚱맞기는 늘 하던 대로 해. 아무리 꿈이라도 맥락 없는 모습과 물음에 저는 나름의 정리를 하고 있었더랬죠. 그리고는 무언가 심상치 않을 일이 조만간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느끼자 순간 머리털이 쭈뼛하게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부정이 저에겐 그 어떠한 명약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했죠. 별일 아닐 거야. 이번 예감은 오답이겠지. 매번 내 예감이 정답은 아닐 테니까. 그렇게 저는 새벽에 꿈속을 보내고 차가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찌뿌둥한 것이 꼭 몸살이라도 걸릴 것처럼 음산하고도 기분 나쁜 아침이었습니다. 대충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움직임 속에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도 바뀌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교실 문을 열고 차분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지가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에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인 채 제 어깨를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매가리 없이 늘상 촐랑거리던 모습도 사라진 저를 본 예지는 무언가를 읽었는지 슬슬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소윤이, 너 어젯밤에 꿈 꿨냐? 하늘이 꿈 맞지? 신통한 녀석. 어젯밤에 제 꿈속에 들어갔다 나간 사람처럼 정확히 콕 집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에 2배만큼 크게 뜨며 예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지는 이미 다 안다는 듯 호흡과 함께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늘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실은 나도 어제 하늘이 형체를 봤거든. 내 방에 찾아왔는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더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진짜? 그래, 내 꿈에 나타나긴 했는데 아니겠지? 아니어야 해. 아무튼 다 필요 없고
너 뻥이면 죽는다. 나 놀래킨 죄로. 예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던 저는 예지에게 으름장을 놓자 예지가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미친. 내가 뻥치는 거 봤어? 그 모습 때문에 나도 기분 별로라고. 나도 물론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아니어야지. 그게 맞으면 안 되잖아. 그게 뭔들 진심 뻥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둘이서 실랑이 같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싸늘한 표정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이 어수선했던 반 친구들은 정돈하며 자리에 앉았고 심상치 않은 담임 선생님의 모습에 모두들 이상기류를 읽고 있는 상태였죠. 담임 선생님은 헛기침으로 마른 목을 다듬은 뒤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아침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겠다. 아침에 하늘이 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하늘이가 많이 아파서 당분간 학교에 나올 수 없다고 하네. 좀 심각한 것 같다. 하늘이 아버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 뇌종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이가 잘 이겨내서 너희들과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그러니 너무 소란 떨면서 여기저기 떠들어대지 말고 조용히 보내도록 해. 알겠지? 교실 분위기가 삽시간에 정막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예지는 먹먹한 마음으로 부동의 눈빛과 함께 숨도 멈춘 듯 가만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 꿈속에서 하늘이가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소식을 접한 후 꽤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랑 친구들은 하늘이가 있는 병원에 자주 갔었죠. 수척해진 하늘이는 친구들이 와주는 것에 고마워하며 전과 다름없이 발랄하게 10대에 걸맞는 수다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대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실 문이 빼꼼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처음에 교실에 들어올 때처럼 수줍게 웃고 있었죠. 게다가 교복 차림에 머리에 모자를 쓴 채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넙죽하고는 살금살금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1교시에는 담임 선생님 수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도 몰랐던 상황이었는지 많이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를 하늘이에게 물으셨지만 그저 창백한 웃음으로 답을 대신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차분히 1교시 수업을 들으며 그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담임 선생님께 힘겹게 말을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업 잘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1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무슨 영화처럼 하늘이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죠.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반 친구들 모두 놀라 하늘이를 세차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함께 온 하늘이 부모님이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픔과 함께요. 그렇게 하늘이는 마지막 소원을 온몸으로 겪으며 그 길로 세상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늘이는 자신이 떠날 날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가는 날을 교실에서 친구들과 보내고 싶어 했다고 하늘이 아빠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오래 보자고 하더니만 오래 보기는커녕 아주 짤막하게 등장하고선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초연히 사라진 하늘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퍼즐에 하늘이의 행보가 맞춰지는 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싫었으니까요. 오래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10대의 끝자락이 너무나도 버거웠거든요. 나쁜 가시네. 언제 다시 와서 오래 볼 건데? 작은 원망이 하늘에게 향했다기보다 나지막히 속삭이듯 현실을 향해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것에 대한 속삭임일 테죠. 추억이 많은 고딩 시절 한켠에 하늘이란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의 순간에도 하늘이는 하늘 저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겠죠. 오래 보자고 했으니까 어디서든 저를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잠시나마 사연으로 하늘이를 만나니 마음이 무겁다기보다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픔보단 행복했던 추억 속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하늘이도 알고 있겠죠. 더불어 처음에 자석처럼 끌림에 알게 됐듯이 나중에 만나면 서로 또다시 자석처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